인생에는 관계가 있고 우리는 10년 동안 함께 살았고 같은 밥상을 먹고 많은 명절 시즌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끝까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며느리예요. 그녀는 시어머니이다. 그리고 저희 사연은 거리부터 그녀는 말수가 적고 엄격하며 오래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전통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여성이 화합하고 싶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나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항상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있었다. 나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우리 사이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났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거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듣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 말로 하지 않아도 여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감정적인 것들이 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어딘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한 관계들 사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들 사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장례식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 부드러운 조명, 은은한 향기, 잘 정돈된 의자들, 익숙한 흰색 국화 등 이곳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조용한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거기에 장엄한 사진 밑에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러 시간 동안 울었던 것처럼 붉고 부어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그 눈은 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절박한 고통스러운 시선이 아니다. 피곤하고 공허하고 안도의 눈빛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난해하다. 사진에서 죽은 시어머니인 고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장례식 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지하고 표준적인 미소이다. 너무 차갑지 않을 만큼 충분하지만 충분히 친절하지도 않다. 그녀는 그 사진을 마치 더 이상 현실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았다. 그것은 단지 마지막 형태일 뿐입니다. 30년간의 관계에 대한 종말이죠. 사실 결코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문객들에게는 제 구실을 하고 있는 며느리 한 사람만 보였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조의를 표하며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입을 다물고 미소 후에 그녀가 항상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만진 적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원칙적이고 엄격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전통적인 한국 여자입니다. 신부가 된 첫날부터 그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상기시킬 때 침묵하고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될 때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김치를 요리할 줄 모른다고 비난받을 때 침묵한다. 이 집에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무심코 한마디에 마음속에 눈물이 고여도 침묵이 흘렀다.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사람은 괜찮아요. 라고만 웃었다. 그런 이야기는 한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이전 세대의 많은 여성들은 그것을 결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기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왜 참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친정이 고통과 연관되어야 합니까? 그녀는 감히 다음 세대처럼 반항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항상 대답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깨를 펴기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오늘 그 역할은 끝났어요. 그녀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가 따라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고 그녀가 모든 말, 모든 눈빛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
그녀의 일부는 안도감을 느꼈고 한 사람의 안도감은 결국 그들이 연기하지 않은 역할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곧 그 느낌은 죄의 회색층으로 덮였다. 울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 한숨을 쉬다. 한국에서는 장례식이 송별의식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관계를 조명할 때다. 사람들은 당신이 우는 방식, 당신이 고개를 숙이는 방식,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보고 당신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지만 누가 눈물로 고통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는 횟수로 친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녀의 오랜 친구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또한 친하지 않은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애도하는 날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사회에 의해 암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느낌 속에 살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는 신부는 불효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만이 이해했고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냉랭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플라스틱이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장례식, 그리고 오늘 그녀의 장례식은 실제로 시작된 적이 없는 관계들을 위해 쓰여진 결말일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삶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인정되고 이름은 불리고 심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첫 번째 작은 교훈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안도감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감정은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맞서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죽음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의식을 마친 후 그녀는 차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사진이 있다. 처음으로 그녀는 사진 속의 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두려움도 평가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엄마 다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아는 두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속에 우렁찬 질문만 남았다. 그리고 나서 산들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그녀는 누구에게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마음은 단지 장례식 날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질문을 받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온 관계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내적 갈등과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여정에서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자식이라는 말이 결코 없는 뜻이 없는 곳이 점차적으로 개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10년은 낯선 두 사람이 친숙해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고 어색한 것을 습관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며 젊은 여자가 가족의 여자가 되기에도 충분하다. 하지만 10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를 지울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고 돌보고 완전히 돌보고 참았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그녀는 그녀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딸과 며느리의 차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자식처럼 사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한 번 우연한 기회에 그녀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기를 바랐습니다. 얘야, 단 한 번만 인정으로 그녀가 단지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이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신부가 된 첫날 그녀는 고개를 매우 낮게 숙이는 법을 배웠고 차를 받칠 때 손을 항상 똑바로 놓았고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든 간절한 말 한마디가 가볍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요리하고 시어머니의 예배를 위해 옷을 준비하고 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도 없고 수고했어도 없고 따뜻한 시선도 없고 한 번은 3학년 겨울에 그녀가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는 이틀 밤을 새워 망을 보고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았다. 그녀는 고열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새도록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좀 나아지셨나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목이 쉬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물을 가지러 갔다. 그때의 마음은 창밖의 바람 못지않게 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평생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며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외부인 취급을 받는 느낌은 여전히 마음의 흠집이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친척들에게 이 사람은 준호의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아들에게 이름이 붙은 이름일 뿐입니다. 마치 그녀가 부가적인 재산의 일부인 것처럼요. 그녀는 자신이 의무를 다하는 한 점차적으로 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그녀는 거리감의 뿌리가 행동이 아니라 편견에 있기 때문에 인내나 희생으로 나아질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편견은 그녀뿐만 아니라 이웃 친척대로는 그녀 자신에게도 존재한다. 좋은 며느리는 참아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부족한 탓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당신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존심이다. 그녀는 며느리이기도 한 자신의 친구가 시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쇼핑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엄마의 아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질투가 났고 왜 그런 걸 못하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심 많은 가족에 빠지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 역할을 충실히 살았다면 그 관계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후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약간 낡고 낡은 모직 수건을 발견했다. 그 수건은 그녀가 신부가 되기 위해 첫 겨울에 뜨개질했던 수건과 매우 흡사하다. 그녀가 선의를 표하기 위해 아침 식탁에 두었던 수건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 수건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떠난 줄 알았다. 갖고 계셨구나. 그녀는 보통 사적인 물건을 보관하는 가장 아래 서랍에 숨겼다. 그녀는 그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최소한 빛은 주었죠.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그녀가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작더라도요. 사람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의 일생은 틀에 박힌 대로 역할에 따라 살았다.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말로 남을 인정하는 법도 모른다. 그러나 그 침묵은 상대방이 조용히 베인 상처에 마음에 남는다. 그녀가 배운 작은 교훈은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아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면 스스로 얻으세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자신이 친절하게 살아왔음을 알고 주어진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그녀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두 사람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은 평소보다 더 추웠다. 화장대에는 그녀 부부의 결혼 사진이 엷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잡고 가볍게 닦았다. 거기다가 다시 갖다 놓아요. 깔끔하게. 거울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젊은 여자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했고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책상 밑에 있는 작은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모직 수건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 후 몇 년 동안 다른 것을 뜨개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시 손에 들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행복 때문이 아니라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삶에는 절대 내뱉지 않는 말들도 있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포옹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는 악이라는 외침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우리는 다른 누구도 자신을 아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이 자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온화한 가을을 맞아 남편을 만났다. 그 당시 그녀는 문과 대학 졸업반이었고 그는 기술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모임 덕분에 알게 되었고 시와 영화에 대한 대화가 점차 주말 약속이 되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낼 때마다 조용하고 차분해서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다. 그녀는 그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시끄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다. 그가 청혼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외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녀는 자신이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가족을 사랑하고 중간에 서 있는 친절한 남자인 당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며느리가 된 첫날에 그녀는 너무 익숙한 집에 들어간 사람처럼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모든 일은 항상 그래왔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적응하려고 애쓰다. 그러나 탐색하는 눈빛과 생모님 댁에서는 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와 같은 차가운 상기된 문장이 그녀를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아 남편에게 말하면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배가 고프지 않아. 엄마는 입만 까다로워. 그 말은 작은 흠집 같았다. 깊지는 않은데 따가워요. 그녀는 즉시 그에게 화내지 않았다. 그냥 당신이 곤란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되어 나는 엄마와 다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남편이 된 그는 아내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첫 해는 조용한 밥상, 두 번째, 해는 욕실에서 눈물을 숨기려 했던 때들이다. 3학년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공유하고 싶지 않기 시작했다. 침묵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기본값으로 해석됩니다. 시어머니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방으로 철수하고 스스로 처리합니다. 나도 안 물어볼게. 마치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가짜 안정이 세 사람의 삶의 주름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도 괜찮지 않다. 시어머니는 행동 하나하나가 암묵적인 도전인 것처럼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그녀는 며느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니면 외아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지 몰랐다. 그리고 그는 두 여자 사이에 밖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가 행복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도 더 이상 행복이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의 삶은 줄을 타는 사람으로서 감히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 잡힌 날들의 연속이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그녀가 사는데 한 달치 월급을 써야 하는 명품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도 없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준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고 단지 한 음만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그 질문에 약간 놀란 듯 보더니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내일 잊어버리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관객들이 떠나간 감동적인 연극을 막 끝낸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예의 바른 가족 친구처럼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끄럽지도 말다툼도 없지만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몇 년 동안 저음만으로 연주해온 음악 같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 시어머니가 그녀를 돌보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다. 그녀는 비록 그녀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친절한 사람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 안 했어. 그냥 조용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집에 덜 갔다. 그녀는 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가 약해질까봐 그런 것 같아. 아내가 모든 것을 떠맡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침묵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는 그녀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서거가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한 번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결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부드럽게 손을 조였다. 그것은 용서도 시작도 아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칠 기회가 없다고 조용히 받아들인 점일 뿐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제단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만 조용히 따라주었다. 그때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약함이 아니라 유감이다. 그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가 말을 했어야 했던 때도 후회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아내가 상처받은 후 포옹을 했어야겠다. 아쉽게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이해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해는 사람들이 감히 직면할 때만 가능하다. 어머니를 슬프게 할까봐 아내가 매일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남자들이 있다. 어떤 남편들은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 둔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피곤한 꿈처럼 뒤로 물러났을 때 그녀는 한 번 더 있다면 그가 중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아무도 상의하거나 책임 분담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가족은 그녀가 며느리인 그녀가 돌볼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녀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비록 그들 사이의 감정이 따뜻해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그녀를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생각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약해질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 당신이 아니라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녀가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처음 며칠 동안 온 가족은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빡빡한 병원 방문, 수액 주입 검사, 의약품, 금욕 식사, 익숙한 모든 생활들을 조금씩 찢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야간 과외를 하지 않았다. 집 냉장고는 항상 연하게 삶은 야채와 흰죽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혈압을 확인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약을 먹는 시간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달력은 간호사라는 두 단어 외에는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이 없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가볍다. 그러나 병세는 매우 빠르게 변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시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야 하고 그녀를 화장실에 가도록 도와야 한다. 어느 날 할머니는 먹지 않으셨고 다른 요리를 3번 요리하고 맛을 바꾸고 죽을 희석하고 음식에 약을 숨기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분명히 신중하게 고려했지만 그녀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그녀는 한마디의 탄식도 없이 조용히 청소만 했다. 한 번은 그녀는 한밤중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동안 그녀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택시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신음했고 마른 손은 그녀의 손목을 멍이 들도록 조였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안은 듯 할머니를 껴안고 앉아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차가 막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말했죠. 나 혼자야. 마치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곁에 있었다. 아마도 사랑 때문일 것이다.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무 오래 돌보면 책임감과 감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녀가 거울을 볼 때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개인의 모든 욕구는 한쪽으로 치워진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시간도 책 한 권을 읽을 마음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힘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계속되는 피로와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원 침대의 일부가 되었다. 한 번은 그녀가 시어머니의 발을 닦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모습을 본 한 친구가 조용히 잘한다고 말했다. 난 너처럼 못할 것 같아. 그녀는 미소만 지었을 뿐 내심으로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훌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받아들일 작정이었던 역할의 존재이다. 한국 여자는 참는 것을 잘한다는 말이 많다. 하지만 참는 것을 잘한다는 칭찬은 아니다. 그것은 여성이 항상 희생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회에 대한 지표이다. 때로는 자신을 잊을 정도로 말이다. 그녀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스트레스 받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느낄 시간이 없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것만 안다. 그녀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환자에게 죽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나 이유 없는 성과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 이유는
희생은 주는 사람이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침묵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녀 자신도 관심을 갖고 휴식을 취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같은 시기에 그녀는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보살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느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더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그녀는 오후에 몇 시간의 여유를 갖기 위해 조력자를 고용했다. 그녀는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옛날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부엌에 작은 꽃병을 직접 꽂았다. 이 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녀에게 나는 며느리 역할 외에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아는 이유로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그녀가 약을 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귀찮아. 딱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을 시든 꽃잎처럼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정적인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인정 한마디 덜 차가운 시선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수 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서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했던 책의 몇 구절을 읽어주곤 했다. 그녀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엄격하지 않고 매우 다른 침묵,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뒤늦게 감사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사과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고 둘 다예요. 어쨌든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친절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아침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그녀는 새벽녘에 익숙한 헛기침이나 나른한 전화 없이 발자국 소리 없는 집에서 깨어났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그녀가 약을 들고 죽을 타거나 혈압을 확인하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불을 목에 가볍게 당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뜨고 오래된 매트리스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슬픔이 아니라 넘치는 느낌만 있었다. 홀가분하다. 아주 명확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가볍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고리가 조용히 손에서 풀린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거기에 누워있던 여자가 사라졌을 때, 그 안도감은 걷잡을 수 없는 반사처럼 밀려왔다. 눈물도 없고 울음도 없고 그저 길고 조용하지만 풀리는 한숨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느끼는 것이다. 그 평온함에 대한 미안함.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전통적인 가정의 며느리, 여성들에게는 제단 앞에 눈물, 영정 옆에서 흐느끼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 기진맥진하면서도 억지로 일어나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으로 호의를 측정하곤 한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가 느낀 것은 상실감이 아니라 마치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차갑고
엄격한 눈빛으로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런 느낌이 그녀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별세에 굴복하지 않을 때 자신이 비범한 며느리라는 것을.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남편의 사촌 언니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던 여성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사회적 규범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나서 마음이 놓인다. 사회의 기대에 어긋날 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순종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며 슬픔이 있다면 조용히 참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랐다. 여러 번 그녀는 인내심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어머니가 그녀를 이해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장기간의 희생이 점차적으로 주는 사람을 압박하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부담감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느낌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 마치 가볍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6년째 동거 중인 어느 겨울 아침에 시어머니가 차 음료가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불평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날 그녀의 손은 끓는 물 때문에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감히 반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옹호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상황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이나 단지 의무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정도이다. 그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노쇠한 사람을 돌보는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예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원하는 사회 형태와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경우 안도감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역할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자신의 감정에 맞게 사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 그것이 사람들이 남은 원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영이 안 해도 돼. 진짜 안 아플 때 슬퍼하려고 할 필요 없어. 없어. 과거에 바꿀 수 없는 일로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그들은 오해를 풀 시간이 없고 할 말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잘못된 감정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날 오후 그녀는 시어머니의 제단 옆에 앉았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장례식 첫날처럼 급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느리고 고요했다. 가느다란 불길이 타오르고 잔잔한 영입빛이 조용한 방에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탐색하는 눈빛도 더 이상 모든 결정에 침묵의 그림자 같은 존재도 없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난 고인이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계속 살고 싶다. 나 자신이다.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이 알람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녀는 미완성된 책을 다시 읽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창가에 작은 화분을 심었다. 하루하루가 더 이상 의무에 지배되지 않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세월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친절의 증거로 자신이 준 것을 간직하기로 선택했고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상처는 포기했다. 장례식 후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울거나 가책의 연속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였다. 역할로부터의 회복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사회가 여성의 어깨에 거는 캐캐묵은 기대에서 회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은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짐꾼도 아닌 그저 가볍고 평범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지요.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서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그녀는 이 두 여자,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결코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대본을 외우는 사회극에서 질질 끄는 배역 같다. 한쪽은 구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전통을 지키고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을 요구한다. 반대편에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가족에 들어가는 젊은 여성이 있지만 항상 참아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의 역할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관계는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틀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그녀는 자식이 되는 거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프롬프트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웃 친척 경험자 및 밖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결혼 후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차가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지나가던 남편의 사촌이 혀를 찼던 기억이 난다. 새 며느리는 그래야지 고생하고 시어머니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부드럽게 그러나 씁쓸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마땅하다.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방법. 사회가 기대하는 좋은 며느리 역할은 늘 침묵이 동반된다. 비난받을 때, 오해받을 때, 심지어 상처받을 때도 침묵한다. 그리고 엄청난 시어머니 역할도 암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마치 며느리였던 여성이 시어머니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과거에 대한 빚 갚기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세대는 이름 없는 전통처럼 그 순환을 반복합니다. 아무도 그 회전에서 정말 행복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것이 당연하고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도 여성이 좀처럼 선택받지 못하는 구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는 며느리로 일했고 3대 가족의 가혹함으로 살았고 단지 슬기롭게 자식을 키우기 위해 마음의 슬픔을 억누른 적이 있다.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전해져야 할 옳은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오래된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다. 그녀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은 더 이상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족 식사 때 그녀는 모두가 쉴 수 있도록 설날에 너무 까다롭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침묵했고 일어날 때까지 옛날에 내가 한 모든 일 아무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반나절만 해도 한탄할 거야. 그 말은 식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에게 변화는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키던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다른 삶의 방식일 뿐이며 덜 존중하지 않고 더 가볍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현대 여성은 항상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도록 격려하고 집안일을 기꺼이 나누며 며느리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손자를 돌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며느리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네가 그걸 반복하는 걸 원치 않아. 간단하지만 동정심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그녀는 듣고서 몸을 멈췄다. 만약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달랐을 것이다. 사실은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와 무거운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기꺼이 듣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발버둥칠 때 이해력이 부족하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 그녀가 얻은 교훈은 올바른 맛에 국을 요리하거나 올바른 순서로 잔치를 짜는 방법이 아니다. 즉, 우리가 용감하게 그것을 벗어나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면 모든 배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도 관계에는 인내심이 아니라 정성이 필요하다. 서로를 별도의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제 시어머니가 없어졌을 때 집은 유별나게 조용했다. 잔소리나 잔소리는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했던 역할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머물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 성숙한 여성이며 배역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며 사람은 항상 자신의 감정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다른 것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실제로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후 며칠 동안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집은 원래 침묵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피로를 완전히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화 소리, 더 이상 사회적 위로의 말이나 친척들의 눈길도 없이 그녀와 빈 방이 있는 집만 남았다. 그리고 이 장례식 동안 억눌렸던 생각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그리움이 아니라 또 다른 더 깊고 더 이상한 부담감이었다. 그녀는 보았다. 잘못했어요. 살아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정말 따뜻했던 적이 없었고 심지어 마주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추웠지만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가볍고 긴박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치 아직 하지 못한 일,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몰랐다. 그녀는 그녀의 감정 세계에 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후회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회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항상 반항하거나 말대꾸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비판을 받자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가 비난을 받았을 때 그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참으면 언젠가는 그녀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다른 눈으로 그녀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익숙한 냉담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것이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인지 몰랐다. 가장 불쾌한 느낌은 혐오가 아니다. 애매모호하죠. 내가 한때는 가족으로 여겨졌는지 아니면 그저 손님으로 여겨졌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의무와 우정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모든 질문들은 절망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순간들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때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나서 상처가 수습할 수 없는 거리로 누적되었다. 그녀는 자책하려 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비디오가
허락도 받지 않고 되갚는 것처럼 그 이미지들이 조용히 밀려왔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시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했다. 낡은 양철 상자에서 그녀는 아주 깔끔하게 접힌 낡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며느리 첫 생일에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꽃수 놓은 손수건이지만 그녀가 매우 신중하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날 그녀는 말없이 받기만 했다. 그녀는 그녀가 그것을 어딘가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녀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 작은 디테일이 그녀의 마음을 떨게 했다. 큰 감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리 연약해도 두 사람의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의 시어머니는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할머니는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습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 마음을 여는 법을 모를 정도로 너무 꽉 짜여진 틀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그 냉정함이 연결을 끊는 핑계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히 틀린 사람은 없고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때때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쉽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가볍지만 여전히 목이 메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말 한 번도 주지 못한 몸짓으로 고인을 용서하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을 푸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그녀는 노력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지만 실제 감정을 잊게 하는 기대감에 슬퍼한다. 그녀는 자문했다. 만약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그녀는 의사소통할 때 더 많이 말하고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천천히 향을 피웠고 성의를 표하거나 의식을 치르지 않고 방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희박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그녀는 장례식 후 처음처럼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그녀의 마음은 누그러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날 때 화를 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을 아름답게 색칠하는 방법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좀 더 부드럽게 살고 싶을 뿐이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고 버틸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깨어 있고 처음으로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별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를 배웅하는 3일 동안 그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예의를 갖추는 등 의무를 다했다. 누가 봐도 그녀가 슬픔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없었다. 한 번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조용히 놓여 있는 이름 없는 공간만 있을 뿐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가 나라고 불렸으면 좋겠다고 라는 말은 내가 널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라도 네가 작은 음식을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어 라는 말인데 엄마 나 너무 피곤해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삼켜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졌을 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결코 언급하지 않은 긴 연속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살고 부엌과 거실을 함께 쓰고 식사를 함께 나누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독방이다. 시어머니는 말문을 열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지만 천성이 철저하고 고난의 세월이 쌓였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데 익숙한 사람이 시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갈수록 가족이라고 불리는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약한 균형을 깨뜨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장례식 전날 저녁의 기억을 생생하게 했다. 모두가 떠났을 때 그녀는 혼자서 제단을 정리하고 하얀 꽃병에 물을 교체했다.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익숙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진이 있었다. 여전히 엄숙하고 약간 추웠지만 그녀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크지도 분명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듣기에 충분합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했어. 그 한마디만 하고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갑자기 가벼워졌다.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훌륭한 며느리였다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중병에 걸린 몇 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집에 머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모범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은 그날에도 그녀가 깨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속상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혼자 욕실에 앉아서 눈물을 참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 괜찮아라고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아마 그녀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장례식에서는 의식에서 기억까지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인은 오직 좋은 것으로만 기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둥글지 않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평화로운 날만 가득한 관계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2의 어머니도 적대적인 어머니도 아닌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녀의 기억 속에 그녀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여러 번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녀는 어떤 것들은 영원히 말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의미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선 한밤중에 한번 이불을 덮고 미완성 머뭇거리는 말, 때로는 거리가 너무 멀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녀는 그것들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지난 여정의 일부로 그것을 간직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해 때문에 어떤 관계들은 사랑으로 완성할 수 없다면 공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말로 말할 필요 없이 원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마음만 편안하면 된다.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내 자신이 잘 알기만 하면 된다. 나는 침묵했지만 무감각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말을 간직한 적이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늦어름 오후의 침묵 속에서 향기가 바람에 흩어지자 그녀는 제단에서 일어나 긴 장을 느린 끄덕임으로 마무리했다. 용서의 끄덕임도 완전한 수락도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작은 몸짓입니다. 충분히 성실하고 충분히 사적이며 마음이 더 이상 갇히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어느 날 오후 드물게 집이 조용해졌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작은 것들에 민감해지는 것을 보았다. 문간으로 기울어진 햇빛 부엌에서 오래된 나무 냄새, 샤워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모두 그녀가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오후 의무감 때문에 더 이상 바쁘지 않은 삶의 리듬 속에서 그녀는 부엌 찬장을 열고 가장 높은 칸에 소중히 간직해온 오래된 도자기 주전자를 꺼냈다. 아주 간단한 행동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시끄러운 일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그 찻주전제에는 특별한 가치는 없었고 단지 그녀의 시어머니가 전주 순례에서 가져온 오래된 결혼 선물이었다. 그때 그녀는 식탁에 놓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절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전자는 가만히 누워 제사를 지내거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도 없고 예절도 없다. 그녀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대답할 필요가 없는 자기 대화 방식으로 차를 끓였다. 백자 그릇에서 증기가 올라와서 첫 안개처럼 얇게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누가 함께 마실 것인지, 누가 그 찻잔을 기다릴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힘을 내야 한 후에 가라앉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타지 않은 첫 번째 찻잔이었고 아무도 달래지 않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본 지 오래된 후이기도 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그녀는 보통 매일 아침 차를 끓이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예의이고 결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습관처럼 고수했다. 어느 날 그녀는 찻잔을 만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추측하는 것일 뿐이고 결코 확신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자신을 친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결혼 후 4번째 겨울에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누워 계셨다. 그녀는 생강차 한 주전자를 타서 방으로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시선은 단지 몇 초 동안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그날 밤 방을 청소할 때 그녀는 찻잔이 다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약간 따뜻해지죠. 아주 희박하지만요. 그 기억은 수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다. 차 한 잔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가 사라졌을 때 한때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몸짓들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차를 끓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의무감 때문에 했던 모든 일을 보상하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따랐다. 사랑과 역할 사이의 불분명한 관계에 살다 보면 스스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종종 잊어버린다. 그녀는 앉아서 제대로 된 차 한 잔을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매일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 그녀의 입맛에 따라 요리하고 제때에 식사를 준비하고 노년에 맞게 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필요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더 이상 물을 부르거나 암묵적인 시선을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사람이 분명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행운은 아니다. 때때로 감정은 시선 끄덕임,
또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삶에 대한 연민을 계속하기 위해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오후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티테이블이 깔끔하게 차려진 것을 보고 자리에 앉아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오늘 무슨 차야? 그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역할로 살아온 후 모처럼의 평안을 만지며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치유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고 천천히 숨을 쉴 줄 알고 자신에게 한 잔 가득 따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차와 마찬가지로 물이 충분히 뜨거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물이 충분히 뜨거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면 맛이 적당하고 너무 짜지 않고 너무 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울 필요도 구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이 여전히 사람이고 감정적이고 한계가 있고 아주 작은 바램으로 기억하기에 충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드럽게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의 만지지 않는 물건을 보관했던 옆에 나무 캐비닛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캐비닛 자주 끼는 문 녹슨 힌지 그리고 맨 아래 칸은 항상 약간 유창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몇 번 청소했지만 결코 너무 깊게 열지 않았다. 마치 그곳이 그녀의 영역인 것처럼 엄숙하고 폐쇄적이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녀는 몸을 구부려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보았습니다. 먼지로 덮여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작은 나무 상자였죠. 내부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고 거의 특별한 것이 없다. 노트 흐릿한 사진 몇 장 색이 바랜 은색 머리핀,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래된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그녀가 신부로서 첫 해에 쓴 카드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문자는 약간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건 알지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녀는 몇 초 동안 멈췄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녀가 사는 방식대로 침묵을 지켰고 설명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지했다. 함께 10년 동안 그녀는 그녀를 아기라고 부른 적도 없고 그녀의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한 적도 없다. 그녀는 자신이 그 여자의 마음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노력을 비밀스럽고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보았을 것이다.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그녀는 친자식처럼 사랑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언젠가 가족의 일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날개가 달린 말은 필요 없고 그저 시선을 덜 떼면 됩니다. 잘했어 와 같은 간단한 문장이죠. 하지만 몇 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프고 화가 났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니면 충분히 좋지 않은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병중에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 모든 일을 돌보고 제 시간에 집에 가서 한탄도 하지 않았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상적인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항상 있는 사람이다. 한 번은 남편의 친척이
그녀에게 싸우지 않고 지붕 아래에서 10년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잘한다.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침묵하는 것은 인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말하지 않은 의견 차이와 말들은 그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노력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시 선택된다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마도 여전히 그럴 거야 라고 말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비록 정말 힘든 나날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적이 많았지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도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다. 그녀에게 그 도전은 차갑지만 끊어지지 않고 멀지만 여전히 책임과 친절로 집착하는 10년간의 관계였다. 이제 모든 것이 하루의 끝자락처럼 뒤로 물러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좋은 며느리로 인정할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그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길을 다 갔다는 것만 알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마음속의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침실 창문을 닫았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이었던 것을 돌아보았다. 새로 세탁한 커튼이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흔들리고 차향이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서랍에 다시 넣고 조용히 닫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소심함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가벼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항상 사랑인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가 잘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그녀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녀 덕분에 그녀는 그녀에게 보답받지 못할 때 참는 법, 친절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틀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펜을 들고 자신에게 몇 줄을 썼습니다. 나는 이상적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10년 동안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안 버려요. 안 돌아. 그게 다야 난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당신은 며느리였을 겁니다. 아니면 엄마였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단순히 감사, 사랑 등의 관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일 수도 있다. 영원히 오지 않다. 그럼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마음이 약간 가벼워지는 무언가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저 옳고 그름을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서 조용히 살다. 사랑하는데 말이 안 나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친절하게. 그런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서 다음에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여기 다시 와서 오랜 친구처럼 나와 함께 들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머물러 주셔서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과 함께 매우 온화하게 살기를 바랍니다.